사실 기자를 하고 있어서 뭐 남들이 봤을 때는 아, 그래도 얘는 좀 잘 알겠구나. 공인중개사를 철석같이 믿었던 잘못이기도 하죠. 아직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대답만 계속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자꾸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느냐,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계약을 했을 때는 그 되게 인상이 선해 보이시는 아줌마이셔서 아, 이분이 이제 집주인이시구나 이렇게 해서 계약을 했었고, 그래서 당연히 저는 돌려받을 줄 알았고 기다렸는데 돈을 안 줬고, 집주인한테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세입자가 이제 안 들어온다. 그 전에 이미 저는 한 5개월 이상의 시간을 줬거든요. 그 사이 이제 빌라방 터지고 뭐 금리 올라가고 이러니까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더 이제 안 들어오겠죠. 금에는 못 받은 그 돈 중에는 저는 한 8천만 원 정도가 은행 이자예요. 은행에서 다 이제 이자를 내가 은행에서 빌렸던 돈인데, 이자를 이제 제가 더 물어가면서까지 이제 3개월을 기다려 드렸죠. 이 사람이 이제 뭐 돈을 안 주고 하니까 언제쯤 줄 거냐라고 이제 뭐 연락을 이제 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문자가 하나 왔어요.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으니까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라. 이 사람이 뭐 매매를 했다고 하니까 황당하죠. 조금만 기다려라. 세입자 들어오면 내가 금방 주겠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놨는데, 진짜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집주인한테 전화를 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돈 있냐? 없다. 우리가 경매라는 뭐 그 통지서, 예정 통지서라는 걸 받았거든요. 이거 뭐냐,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부동산한테 물어봤을 때, 부동산이 아, 이거 별거 아니다, 일시적인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 금방 취하할 거다, 지금 다른 세대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가 임신한 상태였었거든요. 어디 가기도 어렵고 가지는 거 형편도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냥 진행하기로 했는데, 다음 달 정도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 우편물이 온 거죠. 예정 통지서가 아니라 예정 실시 될 거다. 그래서 이게 다시 뭐냐고 전화를 했더니 한참 만에 전화 받더니 한다는 소리가 그러게요.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안 됐네요. 이러고 말더라고요. 사기 당한 거죠. 그때부터 연락이 아예 안 됐어요. 그리고 사무실 찾아가니까 집기들은 있어도 다 불은 꺼져 있고 사람은 없고. 당연히 등기부등본도 보고 뭐 여기에 근저당이 없는지, 그러니까 뭐 빚이 없는지, 이 집을 담보로 뭐 어디 뭐 빌린 게 없는지 이런 것도 당연히 보죠. 이 집주인이 뭐 예를 들어 뭐 세금을 엄청 체납한 사람이라든지, 이 집주인이 뭐 진짜 이번에 빌라방처럼 뭐 빌라가 뭐 수백 채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확인을 해요? 권리증서 이런 거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 사람들이 나를 그래도 내 편이구나 라는 생각이 분명히 이렇게 있고 믿음이 있잖아요. 철석같이 믿었던 잘못이기도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벌써 사기치겠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거 어떻게 믿어? 근데 부동산 못 가겠어요. 근데 진짜 보면은 내가 어차피 나왔는데 부동산에 그 복비를 주잖아요. 중개비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을 내가 줘야 될까 싶을 정도로.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믿겠어요, 사실. 뭐 혹시나 손해나 뭐 이런 거 생길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공제증서는 저희가 드린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이는 어리지만 재산으로 상속받은 게 돈이 많기 때문에 돈놀이하는 사람이라서 크게 걱정할 거 없다. 공제증서에 2억까지도 피해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써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도 지금은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됐죠. 우리도 위임받고 있고 이 사람이 잘못되면 우리도 잘못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저희를 많이 다독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믿었고. 명함을 보시면 요새 뭐 이렇게 받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팀장이니 뭐 이사니 뭐 이런 사람 그 직함이 적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이 공인중개사가 아니에요. 뭐 100%는 아니겠지만 이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좀 의심을 좀 해볼 만하다. 피해를 당하니까 사실 더 이제 염려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중개 보조들 중에 뭐 이제 좀 나쁜 생각을 갖고 이번처럼 뭐 어디 진짜 뭐 분양업체하고 뭐하고 이렇게 결탁을 해서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저는 뭐 당연히 의심도 안 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명함을 보게 되면 그거를 봐요. 그 명함을 보면은 공인중개사는 이름 옆에 공인중개사라고 꼭 적게 돼 있어요. 이거 안 적으면 안 돼요. 건물주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정말 뒤통수를 잡을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 사람이 예전에는 부동산 중개업자였었고, 소위 말하는 지금 빌라왕표처럼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
임대인이면 이쪽에서는 중개업 하고 있고 이쪽 임대인은 이쪽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바꿔가면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동시 진행이라는 것도 이제 지금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렇게 잘 굴러가면은 세입자가 잘 들어오고 뭐 다시 나가고 이게 잘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뭔가 뭐 금리가 확 올라간다든지 그리고 빌라방 이렇게 터져서 새로운 이제 그 세입자들이 이제 무서워서 안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들어와서 잘 돌아갔으면 그냥 받고 나오면 뭐 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근데 안 들어오니까 이게 돈줄이 막혀버리는 거죠. 저도 못 받는 거고. 3차에 낙찰이 됐어요. 저희를 찾아왔을 때 하시는 말은 자기는 여기 바로 낙찰 받고 다른 분한테 팔 거니까 나갈 준비해라. 아기가 있어요. 사정도 했고 울고불고도 했고. 오히려 저희한테 왜 낙찰 안 받았냐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여유가 있었으면 낙찰을 받았겠죠. 근데 이 집 들어올 때도 전세 대출을 받아서 들어온 상황인데 그 돈 따로 있고 이 집을 낙찰받으려고 돈이 따로 들어갈 만한 여유가 안 되니까 저희가 안 한 건데 그렇게 말하니까 저희가 너무 할 말이 없더라고요. 다른 대출로 돌려서 그거를 막아보려고 하더라도 다른 대출 자체가 안 된대요. 지금 있는 대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짐도 못 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짐을 빼려고 하면 그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해서 그 절차가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간에 짐을 뺄 수 있게 어쨌든 그 대항력이란 그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온 지가 한참 됐는데 이 사람 새 집주인이 이걸 안 받아요. 등기를 안 받아요. 그때부터는 답답하더라고요. 이 사람 왜 안 받지? 저기 심지어 저기 문자 보내서 물어봤어요. 왜 안 받으세요? 했더니 뭐 자기 뭐 형님이 안 받았나 보네요.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해봤자 이 사람이 안 받으면 끝인 거예요. 그 전세 자금 대출 받았던 이거를 이제 해결을 또 해야 되는데 연장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집주인하고 이미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 집주인이 은행에서 이 사람 뭐 전세자금 대출 뭐 이렇게 할 텐데 뭐 괜찮아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해주겠냐는 거예요. 이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너무 이런 구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입자한테 돈을 안 줘도 내가 이 정도까지는 좀 버틸 수 있구나. 내가 이거를 주소를 뭐 여러 군데로 좀 돌려놓으면은 시간을 그만큼 더 벌 수 있구나. 전세 사기 피해자는 이재민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혜택을 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도 지금 따로 나온 건 없는 걸로 제가 아직은 알고 있고 아직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대답만 계속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 아파트 거의 대부분이 증액을 하는 바람에 소액 임차인에 해당도 되지 않고 다들 8천만 원 넘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 제가 화가 나는 거는 이 대부분의 정책들이 다 신혼부부하고 청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많이 피해를 봤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청년도 아니고요, 신혼부부도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애가 셋인데 다자녀거든요. 거기에 이제 빠져 있더라고요. 사각지대예요. 실질적으로 진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나왔으면 은행 뭐 전세에 대한 그 이자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법무사, 변호사를 선임을 할 때 일부 지원을 한다든지 이거는 실질적인 도움이거든요. 사실 이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오롯이 다 그냥 개인한테 지금 맡겨져 있어요. 저희 아파트 전 세대가 대부분 다 참여를 하고 다 그 동의한 상황에서 저희가 현수막을 걸게 됐는데요. 우리가 피해 아파트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가 있으니 그걸 막아보자. 아무리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언론사에 얘기를 하고 전화를 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해도 아무도 들어주질 않더라고요. 근데 현수막 걸고 그렇고 나니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은 입찰하실 분들이 집을 보러 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많이 처음 보는 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경매라도 좀 늦춰줄 수 있을까 해서. 왜 자꾸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느냐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연락도 받지도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현수막 걸어놓으니 떡하니 와서 한다는 소리가 니들이 빨리 우리 말을 들어야 길을 죽이고 들어와서 말을 들어야 현수막을 떼주고 해야 우리가 팔 수 있다. 또 다른 갭 투자를 하겠다는 소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재판부에서 구속시키지 않고 이렇게 풀어줬다라는 게
좀 안타깝고 아쉽고 참담하고 그래요. 절차를 밟고 있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다 돌려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 지금 뭐 구조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어우 뭐 화가 나죠. 이 사람 진짜 내가 볼 때는 나한테 사기친 사람 같은데. 근데 뭔가 이 사람은 그래도 뭐 좀 압박을 해서라도 일단 뭐 좀 돈을 받을 방법이 없냐 뭐 여기저기 막 물어봤는데 없대요. 막 우라통이 터지죠.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 사람 뭐 이제 돈을 안 주고 만약에 나쁜 의도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좀 형사 처벌이라도 좀 강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돈을 돌려받는 게 1차적인 목표이긴 하지만 이거 이렇게 뭐 안 하면은 뿌리 뽑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는 여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직 경매에 대해서 이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든 어쨌든 민사로 보증금 하나 신청해서 계속 고소가 들어가야 되고 저희는 가진 것 없어서 은행 대출도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전세 집에서 애기 데리고 다시 단칸방 월급세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지언정 아직까지 계속 끝나지 않고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이 싸움에 계속 저희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되게 많이 막막하고 힘들어요. 이 겨울에 애기 데리고 어딜 가야 되지? 애기 데리고 가더라도 싸우긴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많이 힘들어요. 엄청 많이. 진짜 이게 약간 맹점이 뭐냐면 어쨌든 간에 금리가 막 안 높아지고 하면은 그냥 그렇게 또 살 수도 있어요. 그네들이 얘기한 것처럼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깡통을 그냥 안 되게 좀 진짜 뭐 만들던지 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뭐 감정평가 이런 걸로 해서 막 조절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진짜 막 조절해요. 막. 뭘 조심해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은 조금 알겠어요. 보증보험도 들어야 되고 꼭 들어야 되고 근저당이 없는 집을 선택을 해야 되고 깨끗한 집으로 들어가야 되고 부동산에서 저희한테 사기칠 거라는 생각은 저희가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솔직히 저희가 많이 준비한다고 했어도 부동산 업자들만큼 많이 알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은행에서도 이 금액이면은 안심 많고 하셔도 되겠네요 라는 얘기를 은행에서도 들었었거든요. 감정가나 이런 금액 시세가 이런 것도 확인도 해보고 했지만 크게 문제될 거 없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저희가 그냥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좀 사실 기자를 하고 있어서 뭐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물어보고 확인도 하고 뭐 남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얘는 좀 잘 알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정말 좀 창피한 일이죠. 뭐 이 일을 겪으니까 빌라는 절대 안 갈 것 같아. 오피스텔도 안 갈 것 같아. 이 가격이 사실 얼마인지를 잘 모르니까. 바로 옆에 있는 뭐 빌라가 얼마인데 이거 좀 비싸지 않나요? 이렇게 뭐 물어보기도 했어요. 했는데 여기는 지어진 연도가 다르고 여기가 안에 자재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원래 비싸요 라고 하면은 그냥 믿을 수밖에 없어요. 요번에 일을 겪으니까 그 보증보험의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보증보험. 그 월세 몇십만 원 아끼려다가 사실 저처럼 전세금을 진짜 2억 가까이 못 받으면은 이게 타격이 훨씬 더 커요. 진짜로. 월세 조금 더 비싸더라도 월세로 갈 것 같아요.